3km 구간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에서 배우고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애국심으로 미래를 여는 남자들, 애국 미남단. 애국 미남단 1호 단원입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잘 계시죠? 뭐 이렇게 좀 마음은 좀 불편합니다. 아, 네. 어떤 점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세종대왕이 참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예. 부회를 열어둔 많이 뒀죠. 네. 여성 차별주의자다. 그런 사람 동상을 광화문 한복판에 세우면 안 된다. 누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우리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좀 우리의 자부심인데, 우리의 자존심인데요. 중국에서 문화혁명 때 예. 공자가 봉건주의 사상의 정수라고 해서 예. 문화혁명 호미병들이 전국 곳곳에 공자사당 부수고 막 그랬어요. 네, 불지르고 그랬죠. 요즘에도 이제 좀 미국의 극단적인 인종차별 반대주의자들은 네. 조지 워싱턴이 노예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예. 조지 워싱턴 동상철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꼭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좀 답답하죠. 좀 이념 논쟁이 지금 몇 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지금 이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지금 이념이라 하더라도 그게 이제 역사학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상식이 예전 일은 예전의 상황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1943년도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공산주의 혐의를 씌워가지고 뭐 동상을 철거하는 한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참 답답하죠. 이건 단세포적이에요. 예, 이건 이념 논쟁, 역사 논쟁은 절대 아닙니다. 역사 논쟁은 아니고 저열한 정치 논쟁인가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만 더 질문했습니다. 왜 뉴라이트가 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사실은 따로 한번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본질을 얘기하자면 이제 좀 그냥 팍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면 시장주의자라고 일단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주의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좀 다면적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콩나물 값 100원, 200원 깎는 분이 또 다른 곳에서는 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00만 원, 200만 원 기부하기도 그럴 해요. 수도 있죠. 시장에서 나타나는 인간성은 사실 좀 각박하고 네.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장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다른 네. 곳, 뭐 가정이든 사회든 아니면 뭐 공공장소든에서는 또 다른 인간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근데 뉴라이트는 인간의 기본형이 시장적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기주의.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은 인간이 최근 수십 년 동안 시장 활동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예. 요즘에는 뭐 집안에 앉아서 인터넷 최저가 검색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예. 그런 일상이 되다 보니까 시장주의자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익이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독립운동가를 특히 이해를 못하죠. 독립운동가처럼 자기 사익을 버리고 가족까지 버리고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아니,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이 나라가 있고 우리 민족이 살아남은 그래서 건데요. 뉴라이트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래서 독립운동해서 독립이 됐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미국 덕에 독립했지 독립운동가 덕에 독립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그 때문에 독립한 거죠. 인간의 정신적 가치, 인간의 정신 활동의 가치나 이제 이 정신 세계가 갖는 의미들을 잘 좀 농납을 하는 굉장히 경제적이고 이기적인 인간관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명박 정권을 떠받쳤고요. 예. 지금 다시 또 이제 정면에 좀 부상하고 있어서. 네. 점점 더 뭐 세상이 각박해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막 기사 써가지고 막 비판했던 분들이 다 막 요직으로 가시고요. 예. 막 계속 뉴스에 나와서 참 저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전우영 교수님은요, 애국민함단 1호 단원입니다. 물론 미모로 지금 뽑은 거기 때문에 1호인데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이 너무 어렵다. 이거는 대답을 못할 거예요. 정치는 언제부터 나빴습니까? 사람의 문제입니까? 제도가 문제입니까? 자,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도 대답하신다고요? 뭐 정치는 처음부터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피지배자에게 좋은 적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나마 좀 낫다 이렇게 느끼는 거였죠.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제가 짚고 넘어가서 말씀드리자면 정치 체제로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만들어 왔었어요. 과부지배제, 군주제, 민주제. 그런데 우리가 좀 민주주의라고 쓰는 단어는 번역을 잘못한 단어예요. 아, 그래요? 데모크라시잖아요. 네. 그 주의라고 번역하는 것들은 전부 이즘으로 끝나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내셔널리즘, 네. 인디비주얼리즘, 네. 페미니즘, 커뮤니즘 네. 뭐 하듯이 주의라고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중국인들이 이걸 받아들이면서 좀 경멸하는 의미에서 이념으로 번역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제 이념이 아니라 제도다. 네. 그러니까 민중 데모스라고 하는 이제 고대 히랍에서 그리스에서의 데모스라고 하는 것은 다수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도시 밖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민중이 가장 합당한데 민중이 지배하는 체제를 말하는 것이지 이념이 아니라서 이건 다른 이념들하고 쉽게 결합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결합하면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것이고 사회주의와 결합하면 사회민주주의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민주주의 자체는 이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 이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제도죠. 네. 예, 제도를 이해를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알겠습니다. 것이다. 예, 선생님, 홍범도 장군 말고 이렇게 이념 논쟁이 심했던 인물도 있었습니까? 뭐 이념이 이제 우리가 특히 냉전 시기에 네. 어떤 사람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거의 이제 그 공통된 인식들이 그 한국 전쟁을 거쳐서 만들어졌죠. 네. 김일성은 천하에서 제일 나쁜 놈이고, 네. 뭐 이승만 대통령은 민족의 태양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념 논쟁을 벌일 일은 별로 없었는데, 네. 이제 그 1990년대 초반에 소련 동구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고 북한이 고립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런 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한은 친일파를 이제 온전시켰고 예. 북한은 친일파를 처단했다. 네. 뭐 이래서 이제 북한이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계승했다. 이런 얘기들을 80년대 하는 사람들이 서로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극복하고 좀 바꾸기 위해서 90년대부터 특히 김영삼 정권 때부터 우리가 어떤 시도를 했냐면 사회주의 운동을 했더라도 네. 북한 정권의 수립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네. 우리 독립운동으로 인정함으로써 네. 우리의 품이 그렇죠. 커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더 이제 그렇죠. 굳건히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죠. 그런데 네. 그럼에도 이제 과거에 타성에 젖은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여운형 선생 같은 분이었어요. 네. 이분이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야 독립유공자가 됐죠. 예. 그런 정도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네. 뭐 너무 심하게 지금 홍범도 장군의 이념도 사실 그분이 무슨 이념 그분이 교육난에 자기 이제 이력서 나중에 쓸 때 뭐라고 네. 썼냐면 정치학교 교육 학교를 하나도 안 다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당원 입당하기 전에 몇 달 정도 이제 막 교육받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당원 입당이라고 하는 것도 당시 그 개간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독립운동 동지들하고 함께 그 네. 편의를 얻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걸 이제 가지고 공산주의자 뭐 투철한 볼셰비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너무 심하죠. 네. 오늘은 국호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중화민국 대신에 타이완을 사용한다. 이 대만에서 이 국호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바라트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에서 최근에 대한민국 호칭을 사용한 걸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쓰기 시작됐습니까? 1919년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썼죠. 3.1운동 이후 건립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국호를 썼으니까.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 기자가 다른 걸 말씀하셔가지고 네, 이제 하시죠. 15분밖에 안 남아, 네. 10여 분밖에 안 남아서 얼마나 네. 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군이 세운 나라가 조선이다. 네. 우리의 역사상 최초의 국가다. 네. 이건 먼저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조선. 그 조선인데 이제 나중에 그 조선이 또 있었으니까 조선이 고조선으로 생기니까 됐죠. 고조선으로 이제 네. 옛날 조선이라고 붙여놓은 건데, 근데 이 기록이 언제 처음 나오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삼국유사. 예. 이련이 삼국유사를 썼을 때 그 네. 기록이 처음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몰랐을 가능성이 크죠. 아, 그렇습니까? 예, 대다수가 몰랐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이련이 그 기록을 가지고 이제 좀 우리나라의 사서에서는 썼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몽골이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이제 부마국으로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을 때 몽골 간섭기, 원간섭기라고 하죠. 네. 그때 이련이 이 책을 썼어요. 예. 굉장히 좀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동기가 있었어요. 예. 우리 국호를 보면 조선 이후에 이제 뭐 이게 단군 기자 위만으로 이어지는 한 3조선설이 있고 그다음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고구려 신라 백제가 신라로 통일이 됐는데 그 신라로 통일됐던 나라 그 체제가 국가 삼국이 신라가 좀 약해지니까 다시 분리가 돼요. 삼국으로. 네. 후삼국. 네. 근데 그 후삼국의 이름이 후고구려 후백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신라 통일 이후에 거의 이제 300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은 자기가 신라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아, 예. 여전히 백제 사람이고 고구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후고구려를 이은 이제 왕건이 다시 삼국을 통일하고 나라 이름을 지을 때 네. 고구려를 계승하겠다고 해서 고려라고 고려, 예. 지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고려 왕조가 섰는데 그 다음에도 또 반란이 일어나요. 네. 그럼 반란이 일어나면 백제 부흥, 신라 부흥, 네. 심지어 고구려 부흥을 외치면서 반란이 일어나요. 네. 내부의 통합이 안 된 거예요. 네. 이 국호만 이제 바뀌었을 뿐이지 신라 사람들은 1000년 넘게 신라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어허. 백제 사람도 1000년 넘게 백제 사람이라는 그렇군요.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고 예. 고구려 사람들도 여전히 그랬던 나라님이 거죠. 누구든 이름을 예. 바꾸든 말든 나는 신라 사람이다, 백제 사람이다.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왕조에 대한 불만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네. 나는 이제 백제 사람인데 이 신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 망국민이다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식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네. 근데 몽골 침략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이건 그런 이제 이민족의 지배죠. 고난을 겪다 보니까 저 몽골인들에 비해서는 우리 안에 공통점이 훨씬 더 크다. 예. 그 공통점을 묶어주는 매개고리로 조선이라는 국호를 다시 떠올린 거죠. 네.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가 조선의 후손이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조선이 통합의 명칭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고려 뒤를 이어서 나라를 세운 이성계가 이제 뭐 명나라에 번할 때는 환영과 조선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정해 주십시오라고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조선이라고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통합의 명칭이니까 조선은 삼한을 통합한 이름이다라고 해서 네. 그래서 조선 왕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 단군이 세웠던 국호를 다시 쓴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쭉 써오다가 1897년에 고종이 나라의 이제 국채를 왕국에서 제국으로 바꾸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제국은 한 글자를 써야 한다라고 네. 하는 이제 통념이 있었고, 예. 그래서 한 글자로 쓰려다 보니까 이제 삼한을 통일한 것이 조선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예. 게다가 이 조선 후기에 대략 다산정약용이나 뭐 이제 안정복이나 조선 후기 이제 역사서를 쓴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 역사에서 주자학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강목치라고 해서 정통성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네. 우리 역사에서 정통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계속 고민한 거예요. 네. 단군이 나라를 세웠는데 단군 조선은 나중에 기자조선으로 바뀌었고 네. 그다음에 위만 조선이 되었다. 근데 위만은 이제 기자는 이른바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이라서 덕이 있어서 왕위를 계승했는데 기자는 연나라 사람으로 무력으로 조선을 정복하고 지배했다. 이거는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기자의 정통성을 이제 이으려고 했더니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인, 그러니까 그 당시 사서 역사가들의 생각이에요. 준왕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마한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자조선의 맥이 삼한으로 이어졌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한으로 이어지고 이 삼한이 다시 삼국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통에서 보자면 조선을 이은 것이 한이다, 삼한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정통에 따라서 이제 고종이 대한이라고 하는 국호를 정하고 당시 관행대로 대청제국, 대일본제국 하듯이 네. 대한제국이라고 국호를 정했던 거죠. 네. 근데 이 한개성론은 그래서 어떤 좀 특징이 있냐면 조선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거 단군을 강조할 때 이제 조선 후기에 늘 그랬어요. 중국에 대비해서 중국 요임금과 같은 때에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단군을 강조하면 단군은 중국에 대해 대립하는 독자성.
그리고 중국과 무력으로 대립하는 이제 무장 중심, 무력 중심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면 네. 한은 중국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기자가 세운 나라의 후예다라고 해서 일종의 문화적 보편성 이걸 강조하고 네. 힘으로써 맞서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서 교류한다고 하는 이제 평화주의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문화주의, 네. 평화주의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한제국 선포될 당시 우리가 힘으로써 이제 독립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었죠. 않았기 예. 때문에 네. 세계와 교류하고 이제 보편 문화 당시로서는 이제 근대 문화겠죠. 근대적 문화, 보편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독립을 인정받자 이런 입장에 가까웠기 때문에 네. 좀 세계사적 보편성이라든가 문화 중심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역사적 경험 위에 좀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국호가 정해졌던 것이죠. 네. 그럼 아시다시피 1910년에 이제 조선 정독부가 서면서 네.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천황의 그 칙령제 3호로 예. 병합에 관한 칙령제 3호로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국호를 조선으로 바꾼다고 정해놨어요. 국호를 조선으로 바꾼다. 일본인들이 그때 왜 조선으로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쓴 글도 있는데 본래 일본인들은 보통 이제 우리를 부를 때 한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한이요? 네, 한국이라고 많이 부른 게 일본인들이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 서기에 신공황후가 사만을 정벌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래서 이제 1850년대 60년대쯤 되면 일본 내에서 한국을 공격하자, 침략하자 이런 얘기를 나온 것을 정한론이라고 네. 해요. 예. 한이라고 불렀어요. 네.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한반도를 둘로 나눠서 이해를 했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 이제 단군조선부터 시작하는 이 고대사는 대륙과 연결된 역사고 예. 그다음에 한으로 불러선 사만의 역사는 신공황후가 정벌을 해서 일본과 연결된 역사다라고 봤던 거죠. 아하. 한이라는 이름은 이제 일본이 한국이 우리 한반도가 일본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렇겠네요. 기억을 되돌리기 위한 일종의 장치였던 거죠. 아, 그렇네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을 강점하고 나서 한의 국호를 없애고 조선으로 함 이렇게 정했을까? 예.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커요. 어떤 가능성이냐면 이제 이 식민지로 만들었으니까 네. 이걸 발판으로 대륙을 침략하겠다고 하는 다시 대륙의 일부라는 좀 인식을 일본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네. 조선으로 바꿨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한국인들은 이제 자기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네. 망한 대한제국의 이제 백성으로 하면은 한인, 네. 나라는 없어졌으니까 네. 한인이고요. 일본이 정해놓은 지명으로 하면은 조선인이 돼요. 네.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부터 헷갈리는 게 식민지 시대 우리 민족이 겪었던 어려움이에요. 네. 그건 대체로 이제 중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이제 한인이라고 이제 스스로 자칭을 했고요. 네. 식민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본인들하고 상대해야 되니까 조선인이 됐고 일본인들도 조선인이라고 계속 불렀고 조센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멸칭이 됐잖아요. 네. 1919년에 3.1운동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나라를 세울 때 나라 이름을 뭐로 할 것이냐가 이제 당연히 네. 논란이 됐죠. 가장 중요한 예. 논쟁이 됐겠죠. 자, 조선으로 하자니 조선으로 망한 이름이고 또 일본이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일본인들이 조선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으니 그 이름을 그대로 쓰기는 자존심도 상하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다고 고려라고 이제 하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예. 실제로 뭐 고려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 고려혁명당처럼 고려라는 단체를 쓰는 기관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고려에서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코리아로 알려져 있으니까 고려로 쓰자라는 견해들도 있었죠. 아, 그래요? 근데 그걸 고려로 쓰면 조선왕조 역사 전체를 부정하는 건데 당시 독립운동가 중에 예. 1919년 시점에서는 그 조선왕조 이씨에 대한 충성심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겠죠. 그 우리 사람 잃어버린 나라, 잃어버린 왕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 근데 했겠죠. 그런 사람은 많았는데 거기다 고려라고 해버리면 네. 이씨 왕조 전체의 역사를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못 쓴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럼 새로운 이제 한국을 건설하자 해서 신한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근데 그럴 바에야 네.
그럴 바에야 그냥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합시다. 이 신성구 씨가 한 얘기인데 네. 그래서 이제 국채만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꾸고 네. 대한이라는 국호를 그대로 쓰기로 했던 것이죠. 아, 그래요? 예, 그렇게 결정이 됐던 겁니다. 앞에 큰 대자를 쓰는 게 나라 이름으로 이런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그 공식 국호는 그냥 일본국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 제국 군국주의 시대에는 대일본 제국이라고 했죠. 예. 청나라의 공식 국호는 청이에요. 예. 그냥 청 한 글자거든요. 예. 근데 그 시절에 일본 관행적으로 대청제국 그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한이에요. 네. 원래는 한이에요. 한민국. 한인데 민국은 그냥 국채고요. 네. 나라 이름 한 글자 한, 네. 명청 하듯이 네. 한나라, 명나라, 청나라 하듯이 예. 한인데 당시의 관행 때문에 이제 대한 제국이라고 이렇게 붙였던 것이고 그게 관행적으로 이제 입에 익어서 대한 제국이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까지도 대외적으로는 우리를 그냥 한국 그랬어요. 네. 그죠? 네. TV 같은 거 보실 때 네. 무슨 축구 경기 하면 다른 나라 튀르키예든 아니면 네, 네. 뭐 프랑스 선수 넣고 옆에 한국 이렇게 썼다고요. 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 자체를 다 풀네임으로 부르는 게 네. 익숙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다가 제 기억으로는 2002년 월드컵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다 붙여 쓰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애국심을 드러내는 방법인 것처럼 돼 있지만 네. 사실 그래서 헌법상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대한제국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이제 고종 자신은 그냥 한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네. 네, 해방 이후에 다시 이제 나라를 재건하면서 국호를 정할 때 또 한 번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일부는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처럼 조그만 나라 앞에 대자를 붙이는 게 이건 남사스러운 일이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고요. 나라 이름이 뭐가 될 것이냐. 우리가 대한민국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헌법 전문이 나오기 전에 네. 거기에서 이제 생각이 달랐겠죠. 특히 이제 사회주의자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정한 것은 사실 우리가 먼저 한이라는 이름을 선점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질 가능성이 커요. 네. 네. 그래도 사실 별로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한으로 가고 그쪽은 조선으로 갔군요. 그렇지 가버린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김성수 씨 같은 경우에는 나라 이름이 고려가 될 거라고 좀 지레짐작하고 네. 자기 학교 이름을 고려대학교로 바꿨던 거죠. 그렇군요. 예. 1389님 이런 걸 중고등학교 때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애국미남단 전우용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